오늘은 제 옆에 있는 세상의 S를 심화 문제집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학년 친구들 심화 문제집 진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영상을 남겼었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은 심화 문제집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에 제가 모든 문제집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옆에 있는 세상의 S를 심화 문제집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세상이와 세상의 S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어떤 친구들한테 어떤 교재가 더 알맞은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 꼭 세상이를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친구들이 세상의 S를 꼭 풀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세상의 S를 풀었다고 해서 과연 심화 문제집을 풀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한번 같이 문제집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세상의 S랑 세상의 수학을 둘 다 같은 학년, 같은 학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지 단원마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고 문제 비교를 하기 쉽거든요. 일단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왼쪽에 있는 교재가 세상의 S고 오른쪽에 있는 교재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S에 있는 기본 개념 설명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간단하죠. 세상이는 지금 여기 한 페이지 전체에 다 들어있고 세상이 무엇보다 좋은 점은 뭐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기본 설명은 세상이 S랑 모아놓으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세상이 부분에선 요 하단에 있는 심화 문제에 잘 나오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학년과 연결되는 개념을 확장해 주는 걸 설명하려고 할 때 요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의 교재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부분에 있는 이 문제 난이도는 비슷비슷한 편이에요. 세상의 S도 그렇고 세상위에 있는 베이직 테스트 부분도 그렇고 문제 유형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응용까지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기본 정도의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심화 문제 모두 앞부분에 기본 설명과 기본 문제들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엔 2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죠. 약간 응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들어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세상의 S를 보시면 문제 샘플이 하단에 나와 있고 그런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어요. 대놓고 좀 문제 풀이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풀이 과정이 하나의 샘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을 한 번에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세상이를 보실게요. 세상이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풀이 과정이 써 있죠. 그리고 관련된 예시 문항이 각 유형별로 3개씩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위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아, 이런 문제 풀이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본인 이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리를 이 예시로 나와 있는 풀이를 보고서는 이해해서 다른 문제에 비슷한 난이도로 적용을 해보고 밑으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죠. 하지만 세상의 S 같은 경우는 일단 연결되는 문제가 좀 더 세상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요.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똑같이. 약간만 이 1-4가 윗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까다로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들이 이 흐름대로 앞부분에 있는 원리 설명 보고 그 밑에 하단에 대표 유형하고 이 순서대로 쭉 따라오면 1-4의 도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형태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S는 계속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밑에 있는 대표 예시 문제를 보고 네가 풀이를 알아서 캐치해봐 라는 것보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쉽게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하위 학년 때 심화 문제 경험이 없거나 응용 문제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아무리 이렇게 샘플로 나와 있어도 문제 밑에 있는 풀이를 꼼꼼하게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위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최상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상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 호흡을 쭉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학적인 독해력이 있지 않으면은 이 샘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상위 S는 약속셈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한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했죠. 네, 이런 부분은 최상위에 없는 부분이니까 어찌 보면은 최상위가 너무너무 힘들면 다리 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정도의 난이도로 우리가 이거를 심화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끝까지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2단계의 난이도를 지나오면은 3단계 부분이 있어요. 매스메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는 최상위의 레벨업 테스트 내용 구성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편집의 자체는 옆에 제가 보여드리면 레벨업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사하죠.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이 매스메스터가 아마 이 최상위의 앞에 있는 매스토픽이랑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레벨업 테스트가 매스메스터보다는 좀 더 어렵죠. 비슷한 난이도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S는 매스메스터까지만 하고 한 다음에 마무리돼요. 심화를 풀고 싶은 친구들이 심화를 바로 들어가기 어려울 때 유형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거를 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심화 문제 한 권을 끝냈어요 라고 말하기는 세상의 S로는 부족해요. 이거 완전히 심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응용이 좀 더 많고 응용에서 약간 심화 조금? 네, 심화가 센 형태는 없는 거죠. 세상에 같은 경우 레벨업 테스트 문제가 한 15개 정도 있고 하이 레벨에서도 지금 한 10문제 가까이가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수도 많고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구성이 많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하이 레벨이나 레벨업 테스트 뒷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완전 클리어하게 풀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가 그 전에 심화나 또는 사고로 문제들에 노출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간혹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1, 2학년인데 한 번도 심화 문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최상의 S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벌써 심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교재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고정관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선택하시기보다는 1, 2학년 최상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문제 내용이 극복이 안 되면 사실은 수학을 학년을 따라 쭉 끌고 올라가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상위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 독해적인 부분도 채워줘야 되고 사고로 문제에 대한 경험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진 상태에서 최상위로 바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3학년이에요. 한 번도 최상위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상위를 풀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리 역할로 최상위 S를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으나 최상위 S를 계속 매 학기마다 이렇게 푼다는 거는 상당히 과중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 정도만 최상위 S를 좀 잡아주면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 원리들을 익힌 다음에 나중엔 점차 최상위 S를 살짝 빼고 최상위 위주로만 가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잘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심화 문제에 대한 단계를 계속 올리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교재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의 내용 함께 잘 보셨나요? 문제집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좀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 문제집의 제목, 표지에 있는 카피 이런 부분들보다 안에 있는 구성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